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쭉 읽으면서 할 수 있을 분량만큼마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갖다가 읽어가면서 토론한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갖다 쓰면서 어떤 기준으로 현실을 갖다 좀 해석을 갖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진 교육이냐, 꼭 선진 이런 걸 갖다 안 붙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갖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에 있어가지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해야 되겠다. 그럼 이 만족을 갖다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최대한 지켜야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갖다 이 장애물로 꼽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처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실제가 무엇보다 우리 학생 학부모가 우리 교육에 좀 만족해야 되겠다.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가 교육은 옆에 우리 이성호 교수님, 교육학 전공하신 이성호 교수님 계시지만 결국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리, 법적,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리 되어 있느냐 이 기준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교육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은 초중등학교의 이 교육 목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 자질과 소양을 갖추게 하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역시나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 하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기본적으로 공공재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좌파 지식인 그리고 좌파 활동가들이 교육은 공공재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 전파해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까지도 교육이 공공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의식이 사실은 행동을 갖다 규정을 갖다 하는데 이런 의식 때문에 국민들 행동하고 인식이 이제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게 교육에 있어서 자연분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은 교육은 공공성이 매우 강합니다.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적 재화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이 사적 재 성격이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자분들 중에서 문제를 갖다 얘기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공재가 아닌 재화라는 서비스를 공공재적으로 자원배분을 할 경우에 자원배분이 심각히 왜곡되고 여기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낭비가 발생을 한다. 좀 더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학교 교육은 교육 시장에 있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정규 시장이 제대로 자원 배분이 안 되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교육의 암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가외, 사교육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교 교육을 갖다 누르고 이 교육에 있어 아주 암시장인 이런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커진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의 관료주의입니다. 제가 18대 때 사실은 의원을 같이 했지만
국회 권력으로서 누를 수 없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관료주의 문제인데요.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관료주의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훨씬 더 팽배하더라라는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관료주의를 뒷받침을 하는 게 정말 촘촘히 짜여진 여러 가지 규제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육법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규 교수님 보셨죠? 교육법전이 원책이 한 17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두께, 사전 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종이 정도의 두께인데 1700페이지 이렇게 두껍습니다. 거기에 부록이 2개가 있습니다. 갖고 오면 이만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올라갈 때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교조한테 모든 걸 갖다 다 뺏겨봐. 요즘 제가 사실은 이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경차에 싣고 오기에 무거워서 못 실어요. 자, 이거는 테러이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 규제가 심하다. 사실은 그 교육법전을 갖다 보면은 정말 저게 법전인지 도대체 무슨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다 다 써놓은 백과사전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민호 교수님 앞에 계시지만은 아마 교육법전이 제일 두껍죠. 예. 한분 법대 교수님이신데 한번 보시죠. 정말 두껍습니다. 이게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국문망 규제고요. 이 법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법률과 시행령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또 지방 광역자치단체 조례도 또 규제가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 관련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각종 또 행정 지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공문 오는 게 일선 학교 하나당 평균 하루에 5건 이상 하여튼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의 이런 자율적 교육, 이런 것들은 정말 공연불에 가깝고 특색 있는 그런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건 결국은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한 예로 보면은 모든 학교 지금 여러분들 교실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교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교훈 붙어 있고 오른쪽에 거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훈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훈이 하면 된다 했습니다. 농담삼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뒤에 앉아서 한다고 다 내놓으면 되지 뭐 그랬었는데 뭐든지 좋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교훈 하에 그런 하면 된다와 관련한 학교에 교육활동이 있었느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학교의 개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 굉장히 절름발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교육이 정말 이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정치적 장난 하지 말라는 게 지난 선거에서 봤던 교육감 직선제 때 보면 봤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보면은 교육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교육정책의 진영 논리가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하여튼 발단 자체는 일단은 교육 좌파가 시동을 하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보수 진영은 지지난 이제 교육감 선거 때 보면은 전국에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실 전교조 또는 전교조 아바타가 교육감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극도로 이 긴장을 했고 이번 선거에 보면은 자기 방어 기제가 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극단적인 좌파 논리를 갖다 내세우고 또 우파는 우파대로 극단적인 우파 논리를 이제 가지고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자체가 교육감 선거 자체를 보면은 교육 논리는 전부 다 실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교조 대 반정교조. 그게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선거는 정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부호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제도는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건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계에 정말 그 비리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고 또 이 비리에 대한 처벌 자체가 국민 법감정만큼 그렇게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공공성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런 큰 공공성에 대한 해당하는 큰 책임도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갖다 교육계가 지지 않고 있고요. 교육 비리하고 관련해가지고는 교육계 특유의 원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솜털처벌을 갖다. 비근한 예를 갖다 구체적인 예를 갖다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간혹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들 같은 보면은 제가 의원을 갖다 할 때 그 문제는 내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갖다 했었는데요. 무슨 정직 3개월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누구도 그게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겁니다. 그리고 사학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사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와 관련을 해가지고 몇 년 임시이사 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비리를 저질렀던 그 사학 이사들이 복귀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의를 갖다 내세운 교육 좌파의 그 논리들이 교육계에서 이제 먹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교육 좌파가 교육계에 기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정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조가 학교를 갖다 완전히 정치 투쟁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교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다 잘못된 인식을 갖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교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폭로라든지 아니면은 정교조가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 때문에 국민들의 이 정교조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빠졌는데 정교조 처음 만들어진 과정을 갖다 생각을 갖다 할 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정교조의 소위 초기 정신은 좋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초기에는 정교조가 괜찮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잘못 인식을 갖다 하고 계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사실은 교육단체로서 또는 교사단체로서 출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활동 같은 했던 이 선배 후배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운동권들이 주로 했던 활동이 농활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운동권이 80년대 중반 이후로 가면서 운동 방향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산업화돼 가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기화되면서 사회도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활이나 노동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위 운동권이 바라는 사회혁명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이 운동에 적용을 한 게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교육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운동권에 이 교육 진지를 갖다 구축을 갖다 하는 그 진지였다. 뭐 예컨대 정교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무슨 환경운동연합 내지는 문화연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정교조의 초기 정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교조의 기망전술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출범부터 교육단체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좌파의 사회변혁 또는 사회혁명 전략의 하나로서 출발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실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수단으로 삼고요. 각종 대기 수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소위 이 철학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고요. 또 정교조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라는 형태가 특유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단협을 통해 가지고 정교조 사회변혁 아이디어를 갖다 제도화하는데 주력을 갖다 해갖고 그게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갖다 들어보면요. 교장 공모제 다른 것들도 사실 외국에 있어서는 이 공모교장이라는 게 사회경험이나 아니면 경영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계 밖의 인사들을 이 교육계 교장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제도로 써야지는데요. 정교조를 갖다 교장 만들기 위한 그런 이 제도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갖다 포함한 몇 개 이 교육지자체에서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정교조 판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건 결국은 정교조 진지가 됐습니다. 지역교육급식 법제화할 때 제가 굉장히 반대가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교조 입김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또 요새 노조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한 15만 명 되는 거대 노조가 이제 또 탄생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학교 급식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또 연대를 갖다 하고 있고 또 제가 의원할 때 보니까 정교조 국공교사 모임 서울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이 교사들은 교육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갖다 받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갖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출판사를 갖다 만들어서 출판업을 갖다 하고 수십억을 갖다 벌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인지를 갖다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동자금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사업들 갖다 각종 투표 사업을 갖다 합니다. 또 정교조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출판된 때는 하루에 한 학교에 10번, 20번씩 뭐 이렇게 이 도서관에 도서모임을 갖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정교조 통일위원회 역사 교사 모임 이런 교사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교조 통일위원회나 이 역사 교사 모임이 이제 교재로 쓰는 게 참 얼토당토하게 해요. 북한의 현대 조선 역사 그걸 통일위원회 교재 또는 역사 교사 모임의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학습한 교사들이 학급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북한에 서쓰여진 이 현대조선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국가 교육 과정을 채택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에게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국가와 시민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정교조라는 이 교사단체가 자기네들의 카리큘럼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저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제시했던 이제 4가지 이 기본이 있는데 학생 학부모의 만족, 교사의 헌신을 갖다 이제 떨어뜨리게 만들고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다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갖다 방해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해야 되는 저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손톱 밑에 가시, 요즘은 뭐 손톱 밑 가시나 아니면 신발 안에 돌멩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 공공재라고 착각을 갖다 하면은 결국은 이 교육은 배급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에 적어도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이 자유로운 선택권이 줘야 되지만은 대한민국 상황상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교육에 대한 공공재적인 접근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정규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소기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감 시장인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생 학부모가 최소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또 이런 선택이 의미 있도록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진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을 갖다 선택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교육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선택권의 전제 조건은 학교와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판단,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만약 학생 학부모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알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데이터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생산해서라도 생산까지 해서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리주의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사실 지역교육청 기능이 반드시 저는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명칭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지만은 지원 기능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규제 기능이 아직도 주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이런 규제 감독 기능 기구는 다 완전히 좀 폐지하고 장학과 학교, 학생, 학부모 지원 기능만 전담토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저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됩니다. 미국의 한 8개 주 정도에서 아주 제한된 직선을 갖다 하고 있는 것 빼고는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갖다 가더라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요. 선거제도가 있는 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거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이거는 정말 그 국민들 총의를 갖다 이끌어내서 빨리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8대 국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경제범죄 관련해가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도 큰 공공성만큼 큰 이 책무성을 갖다가 부과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교육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를 갖다 하는 그런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교조 등 이 교원단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갖다가 제대로 감시하고 제재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교조 관련을 해가지고는 이게 정교조는 이 교원 단체입니다. 노조이기 전에 교원들로 구성된 단체고, 교원들은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 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노조의 구성상 보면은 정교조가 상위 노조로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수호 같은 사람 같다 보면은 정교조 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의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민노당, 지금은 통진당이 되어 있는데요. 민노당의 최고위원까지 한 그런 경력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조의 정치적 위상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는 이소호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치행위가 금지된 정교조가 상위단체 민노총에 가입을 했다고, 민노총은 이 민노당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후원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구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단체는 그냥 스탠드얼론으로서 상위단체나 하위단체는 독립노조로 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보다는 이 노조원들의 이 경제적 권익 향상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사회 분위기도 바꾸고 이 법적 제도적인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은 평가가 좋아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돼야지 저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로커 교수가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측정되지 않으면 평가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경고를 갖다 남겼는데요. 우리 교육의 경우에는 교원단체들 갖다 포함한 이익단체들이 평가 측정을 갖다 거부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 사람들 로비,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평가 측정과 관련한 정책이 지금까지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컨대 이제 이 교원평가 관련해서도 굳이 처음부터 인사나 급여에 평가를 갖다 반영하는 이런 고위험 평가, 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게 평가해서 인사, 그리고 이 성과급 이런 데 반영하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하면은 진화를 갖다 합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교수 평가했는데, 처음에 그냥 했거든요. 나중에 다 평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서둘러가지고 괜히 협박 나이를 필요가 없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료가 축적되면 그게 다 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드러커 프로세스가 우리 교육계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